손흥민은 여유로운 모습으로 히드로 공항에 들어섰지만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치른 뒤라 피로감이 역력했다. 그는 빨리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올라 편안한 귀국길을 즐기고 싶었다. 다른 축구 스타들과 달리 그는 수행원을 대동하지 않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지도 않았다. 오늘 그는 심플한 후드티와 운동복 바지, 편안한 스니커즈를 선택했다. 많은 시선을 끌고 싶지 않았고 조용한 여행을 원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끔찍한 악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프리미엄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하자 공항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길게 늘어선 승객들, 분주히 움직이는 직원들. 그 중에서도 클레어는 단정한 제복과 단아하게 묶은 금발머리로 눈에 띄었다. 그녀는 7년간 항공업계에서 일하며 자신이 승객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꼈다. 오랜 경험 덕분에 사람을 한눈에 평가할 수 있다고 믿었고 손흥민을 보자마자 이유 모를 불쾌감이 밀려왔다. 손흥민은 정중하게 전자티켓과 여권을 건넸다. 클레어는 무심히 여권의 이름을 확인한 후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익숙한 이름 같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는 그저 평범한 아시아인 승객일 뿐이었다. 그녀는 찡그린 얼굴로 다시 여권을 살펴보더니 비웃듯 말했다. 죄송하지만 여권이 유효하지 않은 것 같네요. 다른 여권을 가지고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무원에게 필요한 전문성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 조롱과 의심이 가득했다. 손흥민은 미묘한 불쾌감을 느꼈지만 평소처럼 침착함을 유지했다. 착오가 있는 것 같군요. 제 여권은 정식 발급된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는 예의 바르지만 단호하게 답했다. 경기장에서 거친 상황을 많이 겪어봤지만 공항에서까지 이런 불편을 겪게 될 줄은 몰랐다. 클레어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마치 서투른 거짓말쟁이를 상대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녀는 여권을 들고 일부러 주변을 둘러보며 시간을 끌었다. 몇몇 승객들이 이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을 꺼내 촬영까지 하고 있었다. 같은 카운터에서 일하던 동료 잭은 멀리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축구를 좋아했기에 손흥민을 알아보았다. 처음엔 클레어도 손흥민을 알아보고 있는 줄 알았지만 그녀의 태도를 보니 단순한 인종차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잭은 개입하려 했지만 클레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제지했다. 손흥민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이 한층 날카로워졌다. 여권에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거나 상급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시간을 끌 이유가 없겠죠. 클레어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비웃었다. 시스템을 확인하지 않아도 가짜 여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손흥민의 여권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리고 갑자기 두 손으로 잡고 힘을 주더니 여권을 찢어버렸다. 공항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다. 주변에서 몇몇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잭은 충격을 받은 듯 굳어버렸고 근처에 서 있던 중년의 사업가 데이비드 톰슨은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손흥민은 찢어진 여권을 바라보았다. 마치 얼굴을 가격당한 듯한 충격이 몰려왔다.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과 국적,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서였다. 분노가 서서히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감정을 다스리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지금 아주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클레어는 팔짱을 끼고 도발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나는 내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가짜 여권은 즉시 폐기해야 하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잭이 나섰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분이 누군지 알아. 손흥민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라고. 그는 곧장 매니저를 찾으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클레어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거만한 태도를 되찾았다. 그가 누구든 규칙은 적용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전보다 덜 확신에 차 있었다. 데이비드 톰슨이 앞으로 나섰다. 당신은 지금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한 국가의 합법적인 여권을 훼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니라 불법 행위입니다. 내가 직접 항의하겠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클레어는 목이 바짝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가 분노의 눈길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수많은 스마트폰이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방금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손흥민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싸늘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정의는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클레어는 이제야 후회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다. 손흥민은 조용히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의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의 여권이 거칠게 찢겨나간 후였다. 그는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명백한 부당함에 불쾌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클레어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도전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안감이 엿보였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그녀도 자신이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클레어의 동료인 잭이 서둘러 다가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는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클레어, 그 여권이 진짜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 이렇게 행동하기 전에 먼저 확인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잭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 불만이 섞여 있었다. 클레어는 입술을 삐죽이며 여전히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나는 절차에 따라 행동했어. 문제가 있다면 상부에 보고해. 너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공항의 고위 관리자가 등장했다. 그는 항공사의 지역 운영 책임자로 중년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권위가 느껴졌다. 한 직원이 재빨리 상황을 설명하자 책임자의 시선이 클레어에게 향했다.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아무런 확실한 증거도 없이 승객의 여권을 찢었다는 말입니까? 클레어는 순간 당황했지만 여전히 변명하려 했다. 저는 여권의 진위가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제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책임자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한층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손흥민님, 이번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즉시 문제를 해결하고 임시 여권을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은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침묵은 묵직한 압박감을 자아내며 클레어를 더욱 숨막히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실수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의 잘못된 판단이 자신의 커리어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었다. 주변 승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휴대전화를 꺼내 이 상황을 촬영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현장에 있던 영국인 사업가 데이비드 톰슨이 책임자에게 다가와 말했다.
저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클레어의 행동은 매우 비전문적이었으며 차별적인 요소도 보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내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클레어에게 말했다. 클레어, 유감스럽지만 당신은 더 이상 승무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즉시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며 내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직원 카드를 반납하고 이 자리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공항은 순간 조용해졌다. 클레어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입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단 한순간의 오만과 경솔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손흥민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만약 그녀가 처음부터 공정한 태도로 절차를 따랐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잭은 클레어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클레어는 스스로 자신의 경력을 망쳐버린 것이었다. 손흥민은 여전히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한 직원이 임시 여권을 건네며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로 안내하자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긴 했지만 동시에 사회의 불공평함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다. 한편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사건이 큰 화제가 되었다. 수많은 공유와 댓글이 이어졌으며 대중들은 클레어의 행동에 분노를 표출했다. 항공사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직원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해야만 했다. 그리고 클레어, 그녀의 경력은 사실상 끝이 났다. 어떤 항공사도 차별적인 행동을 한 전력이 있는 승무원을 고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공항을 조용히 떠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후회와 씁쓸함을 삼켜야 했다. 손흥민은 조용히 자신의 여행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모두에게 공정함과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남겼다. 손흥민은 평소처럼 침착한 모습으로 체크인 카운터로 걸어갔다. 그러나 오늘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줄 몰랐다. 체크인 카운터를 담당하고 있던 승무원 클레어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손흥민이 여권을 내밀자 그녀의 입가에 오만한 미소가 스쳤다. 그녀는 여권을 힐끗 본 뒤 갑자기 미간을 찌푸리며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 여권은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클레어는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흥민은 살짝 눈썹을 찌푸렸지만 여전히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 여권으로 여러 번 여행을 다녔습니다. 아무 문제가 있을 리 없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승객이 이 대화를 듣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같은 카운터에 있던 직원 잭은 클레어의 표정을 보고 그녀가 일부러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정말 확실해요. 잭이 의아한 듯 물었다. 내가 뭘 하는지 알아. 클레어는 무뚝뚝하게 대답한 후 갑자기 선언했다. 이 여권은 위조된 것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몇몇 승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경악했다. 손흥민은 아무 말 없이 클레어를 바라보며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했다. 지금 뭐라고 했죠? 손흥민이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클레어는 아무렇지 않은 듯 어깨를 으쓱였다. 위조된 여권은 보안 규정에 따라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그러고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클레어는 두 손으로 여권을 찢어버렸다. 그 주변에서 경악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몇몇 승객들은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영국인 사업가 마이클은 분노에 차 소리쳤다. 당신 미쳤습니까? 지금 합법적인 여권을 우리 모두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린 거예요. 근처에 있던 중년 여성 마가렛도 분을 참지 못했다. 이건 명백한 권력 남용이에요. 당신에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잭은 거의 얼어붙은 듯 했다. 그는 클레어가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클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손흥민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얼굴 근육이 단단히 굳어 있었다. 그는 찢어진 여권 조각을 내려다본 뒤 클레어를 다시 바라보았다. 이 행동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손흥민은 낮지만 강한 어조로 말했다. 클레어는 팔짱을 끼고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나는 단지 절차를 따랐을 뿐입니다. 위조된 여권은 폐기해야 합니다. 마이클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건 절차가 아니에요. 당신은 공항보안 요원이 아닙니다. 여권의 진위를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잭은 당황한 얼굴로 옆에 있던 직원 안나를 향해 외쳤다. 관리자를 즉시 호출해. 이건 심각한 문제야. 안나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고 무정의를 꺼내 상황을 보고했다. 그동안 주변 승객들은 웅성거리며 불만을 터뜨렸다. 일부 승객들은 이미 이 사건의 영상을 SNS에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화를 내고 싶지 않았지만 이번 사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책임자가 즉시 나오길 원합니다. 당신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제 여권을 훼손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클레어가 무언가 대꾸하려는 순간 공항 책임자인 리처드 해먼드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는 안나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것이었다. 리처드는 체크인 카운터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찢어진 여권 조각, 냉정한 눈빛의 손흥민, 그리고 도전적인 태도의 클레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영국인 사업가 데이비드 톰슨이 앞으로 나섰다. 무슨 일이냐고요? 당신네 직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승객의 여권을 찢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그 승객은 다름 아닌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입니다. 리처드는 클레어를 바라보며 강한 어조로 물었다. 클레어, 이게 사실입니까? 클레어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여전히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저는 그의 여권이 위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안 규정에 따라 조치했을 뿐입니다. 잭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승객의 여권을 마음대로 훼손할 권한은 없어요. 이건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리처드는 심각한 표정으로 손흥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손 선수님,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즉시 조치를 취하고 손해를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클레어는 점점 초조해졌다. 그녀는 상황이 완전히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다. 리처드는 차갑게 클레어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클레어, 당신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내부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당신은 아마 해고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직원 카드를 반납하고 이곳을 떠나세요. 클레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항의하려 했지만 주변의 싸늘한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감싸주지 않았다. 한편 사건의 영상은 이미 SNS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수많은 네티즌이 분노하며 항공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항공사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손흥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며 직원 교육 강화를 약속해야만 했다. 손흥민은 아무 말 없이 다른 직원에게 임시 여권을 받고 조용히 비행기에 올랐다. 누군가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손흥민은 익숙한 침착한 태도로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를 떠났지만 방금 벌어진 일에 대한 불쾌함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그는 경기장에서 수많은 압박 상황을 겪어왔지만 이번처럼 노골적인 부당함을 마주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이 사건이 자신의 기분을 망치게 두지 않았다. 앞길은 아직 멀었고 그는 이 일이 자신의 목표를 흐리게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클레어가 손흥민의 여권을 찢었을 때 주변 승객들은 충격에 빠졌다. 몇몇은 즉시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고 다른 일부는 휴대전화를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중년 여성 마가렛은 분노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다.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그는 유효한 여권을 제시했어요. 이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에요. 또 다른 승객이었던 변호사 마이클도 심각한 얼굴로 다가왔다. 저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했습니다. 만약 원한다면 이 사건은 쉽게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승객의 개인 자산을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파손했고 이는 심각한 차별 행위입니다. 투자업계에서 유명한 부유한 사업가 데이비드 톰슨 역시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클레어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장 매니저를 만나고 싶습니다. 만약 귀사의 항공사가 VIP 고객을 이렇게 대하는 방식이라면 저는 귀사와의 협력을 다시 고려해야겠군요. 클레어의 동료 잭은 벌어진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다급하게 클레어에게 다가가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클레어,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 손흥민이야.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라고 하지만 클레어는 비웃으며 오만하게 고개를 저었다. 손흥민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한층 차가워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미 그를 대신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항공사의 다른 직원인 안나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급히 상사를 호출했다. 지금 당장 매니저가 필요해요. 이건 심각한 사건입니다. 몇 분 후 항공사의 지역 책임자인 리처드 해먼드가 엄숙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그는 곧장 체크인 카운터로 가서 여전히 굳어있는 클레어를 바라보았다. 그는 주변 승객들을 한번 훑어본 뒤 냉철한 시선으로 클레어에게 물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데이비드 톰슨이 팔짱을 끼고 앞으로 나섰다. 이 승객 손흥민 씨가 아무 근거 없이 항공사 직원에게 의심을 받았고 그 여권이 우리 모두가 보는 앞에서 찢겨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 남용이 아니라 명백한 차별 행위입니다. 우리 중 다수가 이 사건을 촬영했고 귀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리처드는 클레어를 바라보며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클레어, 설명해 보세요. 클레어는 여전히 고집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며 말했다. 저는 보안 절차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의 여권이 위조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항공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조치했습니다. 변호사 마이클이 즉시 반박했다. 법률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어떤 보안 절차도 항공사 직원이 임의로 승객의 여권을 찢을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 권리의 명백한 침해이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렛도 거들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예요. 만약 그가 서양인이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까요?
리처드는 깊이 한숨을 쉬고 곁에 서 있던 잭을 바라보았다. 잭, 너는 이 상황을 목격했나 사실대로 말해라. 잭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클레어는 전문성을 잃었고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되었다. 리처드는 다시 클레어를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클레어, 당신은 항공사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승객을 차별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즉시 해고 조치를 내리며 항공업계에서 다시 일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실시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클레어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입술이 떨렸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규정대로 했어요. 당신은 잘못됐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리처드는 냉정하게 말했다. 주변 승객들은 박수를 치며 그의 결정을 환영했다. 클레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고 그녀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하는 듯했다. 손흥민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봤다. 항공사의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와 임시 여권을 건네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다.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니 저는 이 일을 더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촬영된 영상들은 빠른 속도로 소셜미디어에 퍼지며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다. 항공사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손흥민에게 사과하고 직원 교육 시스템을 개혁할 것을 약속해야 했다. 이 사건은 클레어 개인에게만 교훈이 된 것이 아니라 고객을 대하는 모든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공정성과 존중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라운지 밖에서 손흥민은 조용히 비행기에 올라탔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정의는 이미 실현되었고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손흥민은 방금 발생한 사건 이후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침착해 보였지만 이번 일로 인해 실망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가 아니라 만약 자신이 유명한 축구선수가 아니라 평범한 승객이었다면 과연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한편 히드로 공항 밖에서는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었다. 클레어가 손흥민의 여권을 찢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빠르게 소셜미디어에 퍼지며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샀다.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승객들까지도 그녀의 권한 남용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항공사를 비판하는 수많은 댓글과 게시글이 올라왔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만약 항공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까지 선언했다. 공항 내부에서는 지역 책임자인 리처드 해먼드가 항공사 고위 임원들과 긴급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모니터를 켜고 최근 올라온 기사들을 훑어보았다. 항공 승무원이 손흥민의 여권을 찢다. 차별인가? 권한 남용인가? 쉥. 항공업계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 항공사, 심각한 이미지 위기에 직면하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리처드는 관리팀을 향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지금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번지기 전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올리비아 카터 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오늘 중으로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해야 합니다. 단순히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승무원 서비스 및 직원 교육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강력한 대응이 없다면 고객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클레어는 여전히 사무실 밖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내린 한 가지 잘못된 선택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필사적으로 회사 내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누구도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잠시 후 보안 요원이 다가와 그녀에게 공항을 즉시 떠날 것을 요구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캐리어를 끌며 걸어나갔다. 지나가는 동료 직원들과 승객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의 등을 향해 꽂혔다. 한편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서는 손흥민이 리차드 해먼드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았다. 그는 에이전트와 함께 회의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리처드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표정에는 긴장과 함께 진심 어린 태도가 묻어났다. 리처드는 손흥민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항공사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클레어의 행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으며 그녀는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벌어진 일을 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는 것을 원치 않았다. 저는 이번 일을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공사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만약 평범한 승객이 저와 같은 일을 겪었다면 그 사람은 과연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리처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희도 그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즉시 내부 조사를 착수했으며 전 직원의 서비스 교육을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모든 승객을 공정하게 대하는 방침을 강화할 것입니다. 한편 공항 밖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BBC, 가디언, CNN 등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항공사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질문을 쏟아냈다. 항공사는 클레어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것인가? 손흥민 선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사건 이후 항공사의 고객 서비스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리처드는 기자들의 질문에 차분히 대답하며 회사 차원의 개선 계획을 강조했다. 그는 항공사가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며 앞으로 모든 승객을 공정하게 대우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손흥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전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손흥민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불필요한 논쟁을 원하지 않았다. 그가 바라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였다. 결국 손흥민은 즉시 발급된 임시 여권을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했다.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았을 때 옆에 있던 승무원 안나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승무원이 클레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손흥민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지상에서는 여전히 이번 사건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었지만 손흥민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일이었다. 이제 그는 그저 공정함이 우선시되는 항공업계가 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손흥민이 공항을 떠난 후 그와 클레어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은 계속해서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클레어가 손흥민의 여권을 찢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국제적인 뉴스에 초점이 되었고 여론은 항공사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하게 가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직원 채용 및 교육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전 세계 승객들은 항공사의 대응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항공사의 본사에서는 긴급 내부 회의가 열렸다. 최고 경영자 리처드 해먼드를 비롯한 경영진은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과 공항 보안 카메라 영상을 모두 검토하고 있었다. 회의실에서 리처드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단순히 직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홍보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철저히 해결하지 않으면 항공사의 명성이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리처드 옆에 앉아있던 인사 담당 이사 올리비아 카터는 클레어의 인사 기록을 다시 검토한 후 입을 열었다. 방금 클레어의 근무 기록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그녀는 승객, 특히 비백인 승객들에게 무례하게 대했다는 여러 차례의 불만이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죠. 리처드는 얼굴을 찌푸린 채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잭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잭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나서 말했다. 손흥민 선수가 체크인 카운터에 왔을 때부터 클레어는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불신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사소한 문제라도 찾아내려는 듯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여권을 제시하자 클레어는 오랫동안 확인하는 척하더니 갑자기 증거도 없이 위조 여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클레어는 제 말을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여권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주변 승객들이 강하게 항의하기 시작했죠. 리처드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네 증언은 우리가 확보한 영상과 일치하는군. 클레어는 권한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차별 행위를 저질렀어. 우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순간 홍보팀 직원 한 명이 급히 들어와 서류를 내밀었다. 사장님, 방금 클레어가 온라인에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글을 올린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보안 절차를 따랐을 뿐이며 차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댓글 반응을 보면 대중은 그녀의 말을 전혀 믿지 않고 있으며 과거에도 그녀에게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승객들의 증언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리비아는 리처드를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단순히 클레어를 해고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공사의 고객 서비스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 즉시 개혁이 필요합니다.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단을 내렸다. 바로 전사적 조사에 착수하자. 고객 서비스 부서를 철저히 점검하고 최근 2년 동안 접수된 모든 고객 불만 사항을 검토해라. 그리고 직원 교육 체계도 다시 분석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클레어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해고된 후 그녀는 다른 항공사에 취업하려 했지만 차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을 가진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게다가 온라인에서는 그녀를 향한 비난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손흥민은 항공사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기 위해 초청을 받았다. 항공사 측은 그와 직접 만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손흥민은 이 초청을 받아들였다. 단순한 사과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이 확실한 교훈이 되어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런던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린 만남에서 손흥민은 리처드, 올리비아, 그리고 여러 항공사 고위 관계자들과 마주했다. 리처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손흥민 선수,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는 우리 항공사의 중대한 실수였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손흥민은 리처드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문제를 저와 항공사 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모든 승객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뿐인 개선이 아니라 실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리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객 응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우리는 직원 교육을 개혁하고 있으며 향후 고객 응대 절차를 엄격하게 감시할 계획입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약속이 실제로 이행될지 지켜볼 생각이었다. 이후 항공사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고객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직원 교육 강화를 비롯해 고객 불만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차별 행위가 발견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손흥민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승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었다. 반면 클레어는 결국 소셜미디어에서 자취를 감췄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도시를 떠나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차별 행위는 영원히 기록에 남았고 이는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교훈이 되었다. 손흥민은 계속해서 축구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공정성과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의미 있는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항공사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도 여론은 여전히 뜨거웠다. 경영진이 사과하고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질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그들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을 원했다. 소셜미디어의 다양한 게시판에서는 클레어의 차별 행위에 대한 항공사의 추가 책임을 요구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왔다. 한편 클레어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해고된 이후 그녀는 언론과 대중의 강한 비난을 받았다. 그녀의 행동을 기록한 영상과 비판적인 기사들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클레어는 항공업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몇몇 항공사에 지원했지만 그녀의 논란이 알려지자마자 모두 거절당했다. 심지어 예전 동료들조차 그녀를 멀리하며 이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려 했다. 개인적인 삶도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이번 사건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부모님은 딸이 전 세계적인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클레어는 자신의 경력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이제 남은 것은 수치심과 절망뿐이었다. 그녀의 개인 계정에는 협박 메시지와 부정적인 댓글이 쏟아졌고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갈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클레어가 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동안 손흥민은 평온하게 자신의 삶을 이어갔다. 그는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정의가 실아련되었고 그는 자신의 커리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이번 사건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왔을까?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손흥민은 항공사가 약속한 개혁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그는 에이전트를 통해 항공사의 몇몇 직원들과 접촉하며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시행되었는지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사건 당시 공항에 있던 승무원 안나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회사에서 몇 차례 교육을 진행하긴 했지만 모든 직원이 시각을 바꾼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클레어가 그저 언론과 SNS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고객 서비스 개선과 차별적 행동을 없애야 한다고 깨달은 직원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변화가 지속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안나의 말은 손흥민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했다. 그는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단순히 한 항공사만이 아니라 모든 항공업계가 교훈을 얻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랐다. 그가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하는 동안 클레어는 점점 더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그녀는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그녀의 과거는 언제나 그녀를 따라다녔다. 어느 날 클레어는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 자만심이 너를 파멸시켰다. 하지만 진심으로 속죄하고 싶다면 스스로 변해야 한다. 보낸 사람도 주소도 없었다. 하지만 이 한 줄의 문장은 클레어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 편지를 누가 보냈는지 궁금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아직도 변화할 기회가 남아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한편 손흥민은 여전히 이번 사건 이후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그들은 그에게 서비스 산업에서 차별 문제를 조명하는 캠페인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손흥민은 정치적 또는 사회적 논쟁에 개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행사는 런던에서 열렸고 인권 전문가들과 서비스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단에 선 손흥민은 진솔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저는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며 차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경험이 하나의 교훈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행사 후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에게 다가와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이 결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행사 이후에도 손흥민은 계속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공정한 서비스를 위한 캠페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에게 공항에서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적인 변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반면 클레어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고 했지만 그녀가 어디에 있든 과거의 그림자는 그녀를 떠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녀에게 내려진 가장 큰 벌이었다. 손흥민은 더 이상 이 사건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점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손흥민은 차별 문제에 관한 세미나 이후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축구 경력과 개인적인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하지만 히드로 공항에서 벌어진 사건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항공사는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발표했지만 대중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원했다.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항공사의 최고 경영자인 리차드 해먼드는 전례 없는 압박에 직면해 있었다. 그는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대중을 달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고위 경영진과 주요 직원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었다. 우리는 클레어를 해고하는 것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고객 서비스의 전반적인 절차를 철저히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인사 담당 이사인 올리비아 카터도 이에 동의했다. 우선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승무원들은 단순히 고객 서비스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승객을 공정하게 대하는 방법도 익혀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대적인 개혁 계획이 추진되었다. 항공사는 인권단체와 협력하여 새로운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또한 서비스 업계 전반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전문가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고 강연을 진행했다. 한편 항공사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손흥민은 한국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정부는 그에게 사회 전반의 차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손흥민은 정치적 문제나 사회적 이슈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이 변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제 이야기가 단순한 사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쓰이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과의 만남은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인권과 서비스 업계를 담당하는 장관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한 관계자가 물었다. 손 선수께서는 공항에서의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큰 사회적 문제의 일부라고 보십니까? 손흥민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이것은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저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항공사, 호텔, 기타 서비스 업계와 협력하여 공정한 고객 서비스를 위한 필수 교육을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승객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클레어는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도시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가는 곳마다 과거의 그림자가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한때 안정적인 직장과 유망한 미래를 가졌던 그녀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비정부기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그들은 과거의 실수로 인해 사회적으로 매장된 사람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입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클레어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클레어는 차별과 권력 남용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배우면서 처음으로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이제야 그녀는 자신이 왜 잘못했는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동안 손흥민은 계속해서 축구에 집중했지만 항공업계의 개혁 과정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항공사로부터 한 이메일을 받았다. 우리는 약속한 개혁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싶습니다. 손 선수께서 이 과정에 함께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참관자로 참여했다. 예상과 달리 직원들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 중년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서비스 업계에서 차별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 선수의 사건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직업을 지키기 위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화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손흥민은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되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논란은 점차 잦아들었지만 이 사건이 남긴 영향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항공사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 실제적인 개혁을 이루었고 다른 기업들도 이를 본보기 삼아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인권단체들은 손흥민의 이야기를 공정한 고객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활용했다. 한편 클레어는 여전히 자신의 길을 찾고 있었다. 그녀가 과거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이제는 진정한 변화를 원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더 이상 이 사건에 연연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항공사의 개혁 감시 프로그램에 손흥민이 공식적으로 참여한 후 여론은 분노에서 기대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팬들과 대중은 항공사의 약속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지켜보고 있었다. 손흥민은 단순한 공정성의 상징이 아니라 직접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고객 서비스 절차의 변화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다. 항공사가 가장 먼저 실행한 변화 중 하나는 새로운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승객들은 차별적인 행동을 즉시 신고할 수 있었고 항공사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면서도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단순한 서비스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승객을 인종, 국적,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하는 방법을 강조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도 시행되었다. 손흥민은 시험적으로 진행된 교육 세션 중 하나에 참석했다. 그는 승무원들이 업무에서 겪는 어려움과 압박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경청했다. 몇몇 승무원들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승객을 대했던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나이 많은 한 승무원이 일어나 말했다. 전에는 그저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승객들의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말 변화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손흥민은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적어도 이 대화들이 시작되었다는 점이 중요했다. 항공사도 앞으로 차별적인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클레어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항공업계를 떠나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 했지만 나쁜 평판 때문에 모든 문이 닫혀 있는 듯했다. 그녀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여전히 대중의 비난을 받고 있었다. 몇몇 이전 동료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은 그녀와 엮이는 것을 피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레어는 과거에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이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비정부 기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그들은 그녀에게 지원 및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며 그녀가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난 일을 돌이켜보며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클레어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과거에 실수를 했지만 과거에 갇혀 있기보다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진정한 속죄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서비스업에서의 차별 문제를 다루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교훈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 시기 손흥민은 계속 축구선수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공항에서의 사건은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는 여러 국제단체로부터 공정한 고객 서비스를 촉진하는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손흥민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영향력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날 손흥민은 클레어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서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제는 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적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합니다. 손흥민은 편지를 읽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클레어가 변화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항공사는 광범위한 개혁을 계속 진행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후 항공사는 공식적으로 그동안 이루어진 변화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서비스 절차 개선, 실시된 교육 과정, 차별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정책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윤리 강령이 제정되어 모든 승객을 존중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명확히 규정되었다. 손흥민은 이러한 변화에 만족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중요한 선례가 되어 사람들이 그동안 간과했던 문제를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축구에 집중하는 한편 공정한 고객 서비스를 위한 캠페인을 계속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항에서의 불쾌한 경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정성, 책임, 그리고 변화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 항공사는 값비싼 교훈을 배웠고 클레어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으며 사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다유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를 얻었다. 결국 손흥민은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가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승리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히드로 공항에서의 사건은 점차 잊혀졌지만 그 여파는 항공업계와 사회 전반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손흥민은 자신의 축구 경력을 계속 이어가며 이번 사건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의도치 않게 서비스 업계에서 차별과 불공정을 반대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후 항공사는 그동안 시행한 개혁 조치를 종합한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언론뿐만 아니라 인권단체와 자사 고객들에게도 전달되었다. 개선 사항으로는 승무원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더욱 명확한 고객 불만 처리 절차 도입, 그리고 모든 승객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감시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손흥민도 이 보고서의 사본을 받았다. 내용을 읽어보면서 그는 변화가 단순한 문서상의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항공사 직원들은 그에게 직접 연락해 근무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전했다. 교육 과정을 통해 그들은 공정성과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클레어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되돌리기 위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었다.
비정부기구 NGO의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그녀는 과거의 실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고객 심리, 문화적 감수성, 그리고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의 실습 등을 경험하며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 항공업계로 돌아갈 기회는 사라졌지만 그녀는 사회적 지원 분야에서 새로운 일을 찾게 되었다. 이 일은 그녀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어느 날 클레어는 손흥민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서 그녀는 자신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신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고 그녀 또한 이를 통해 배울 수 있었다. 저는 용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배운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권력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달았고 이제는 과거의 저와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편지를 읽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답장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변화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항공사는 인권 전문가 및 서비스 업계 경험자들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손흥민도 특별 연사로 초청받았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축구와 관련 없는 주제로 수백 명 앞에서 연설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충분한 고민 끝에 그는 이를 다른 항공사들도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차별 문제를 더욱 신중하게 다루기 시작했다. 대중들의 관심은 점차 사그라들었지만 이번 사건이 남긴 영향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전 세계의 승객들은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고 서비스 업계의 직원들 또한 단순한 업무 수행을 넘어 고객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 손흥민은 자신이 이 사건에서 영웅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작은 변화라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어느 날 손흥민은 중요한 경기에서 필드 위에 섰다. 수많은 팬들이 가득 찬 경기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축구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손흥민과 히드로 공항에서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라 사회에 더 큰 문제를 상기시키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불공정을 반영하며 공정성, 책임,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단순한 한 사건을 넘어서 편견과 불공정이 만연한 세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들을 깨닫게 된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편견과 차별의 위험성이다. 처음부터 클레어는 손흥민을 단순한 승객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편견을 통해 바라보았다. 그녀는 외형만으로 그를 판단했고 이는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를 반영한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타인을 성급하게 평가하고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사건은 또한 직업에서 책임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에서는 모든 사람을 공정하고 존중하며 대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권력이 남용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클레어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손흥민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고 이는 그녀뿐만 아니라 항공사도 큰 타격을 주었다. 이는 권력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그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이야기는 변화와 배움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도 전달한다. 클레어는 순간적인 권력 남용으로 인해 직업을 잃었지만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를 선택했다. 모든 사람이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용기 있게 인정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단순한 사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행동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클레어가 차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의 첫걸음이었다. 손흥민은 이 이야기 내내 단순히 재능 있는 운동선수로서가 아니라 따뜻한 인간성을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 그는 부당한 다우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을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로 삼았다. 이는 불공정함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된다. 단순히 분노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손흥민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사회적 연대와 대중의 압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만약 손흥민 혼자만 목소리를 냈다면 이 사건은 쉽게 묻혔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승객들의 항의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중의 강한 반응 덕분에 항공사는 책임을 지고 변화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개개인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사회적 연대의 힘은 거대 조직도 변화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 사건은 또한 법 앞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클레어는 항공사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할 수 없었으며 결국 그녀는 해고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 개혁과 변화의 중요성도 이 이야기에서 다루어진다. 이 사건은 단순히 클레어 개인에게 주어진 교훈이 아니라 항공업계 전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항공사가 사건 이후 도입한 정책 변화들은 시스템이 사회적 압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개혁은 단순히 이번 사건의 재발을 막는 것을 넘어 전체적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승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손흥민은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더욱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거나 보복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변화를 촉진하는 데 집중했다. 이는 불공정함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준다. 항상 강한 반발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때로는 인내와 실질적인 행동이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큰 교훈을 남긴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외모나 출신, 직업에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한다. 공정한 사회란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중을 받는 사회이며 손흥민의 이야기는 단순한 축구선수의 사건이 아니라 공정성, 책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로 기억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책임, 공정성, 그리고 변화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권력 남용은 반드시 책임을 수반해야 하며 진정한 변화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이를 바로잡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무엇보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중과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